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은 비알코올 지방 간 질환입니다. 전에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유, 많이들 아시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대사증후군이 간에 하나의 증상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고,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사증후군과 아주 연관이 많고, 또 따라서 대사증후군과 연관 있는 심혈관계의 동맥경화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이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인병의 일환으로서 인슐린 저항성을 근간으로 한 대사증후군의 간의 증상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안 헷갈려요? 네, 안 헷갈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지방간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검진하러 오신 분한테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억울해하십니다. 아, 나는 왜 술도 안 먹었는데 지방간이 생기냐 막 그러시는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뭔지, 얼마나 흔한 건지, 위험 요인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생기고 진단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어떻기 때문에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강경을 하다 보면은요, 지방간의 모습이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게 되는데, 정상 간은 이제 빨가스름하고 아주 샤프하고 이렇게 잘 보이지만, 간에 기름이 차게 되면 간이 붓고 노래지고 퉁퉁해지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들으셨지만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은 음주력이나 다른 원인, 약물 등 비만 이런 거에 대한 지방 변형이 없는 환자에서 간 기능의 장애와 조직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한 게 알코올 뭐 되게 생각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이 칼로리 식사 환경이 좋아지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간에 부담을 줘서 간에 결국 이제 지방을 갖다 쏟아붓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상간과 지방간이 이렇게 노릇끼리 하고, 실제로 조직을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될 정상간 조직 사이에 기름이 많이 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으로 지방이 쌓이면은 지방간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역시 같은 그림이고요. 기름이 끼고 진행되면은 지방 간염이 되므로, 이 중에서 또 관리를 잘 안 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간 경변증으로 가게 됩니다. 간 경변증으로 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길이 잃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간, 최소한 지방 간염 때는 진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고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건강 검진을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간 기능의 이상 소견은 한 14.5%에서 보이고, 지방간 소견이 한 거의 3분의 1에서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방간 소견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많은 소견을 보이게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 지방간이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빈도가. 그 중에서도 알코올과 관계없는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성인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 인자는 무엇이겠느냐? 대사증후군, 아까 말씀드렸죠.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이
그 당을 갖다 잘 이용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인슐린이 잘 쓰이지 못하니까 그 남아도는 그 남은 그 대사 과정에 몸에 그 어떤 영양분이 순환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기고 거기서 많이 생긴 중성지방 기름기가 간에 가서 침착하는 게 지방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맥경화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게 비만, 당뇨, 고지혈증, 특히 중성지방, 고혈압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드물지만 비만 수술한 후에 생길 수가 있고 또 약제를 오래 복용한 경우에 스테로이드 이게 뭐냐면 관절약이에요. 면역 억제제성 관절약.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경구용 항암제 아스피린 그의 다수.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금식을 하다가 이제 그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할 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대사증후군과 약제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뭐냐? 복부 비만. 우리나라 남자의 90cm,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 80, 고혈압, 중성지방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특히 이 콜레스테롤이 HDL, LDL로 나누는데요. LDL은 나쁜 거고 HDL은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든지 혈당이 높다든지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건데 한꺼번에 한 개인에서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고 심혈관계 죽상 동맥경화증이랑 라는 이제 합병증을 낳게 되고 이 대사증후군의 간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중풍도 안 당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인자 다시 한번 나오는데 뭐 비만과 고지혈증, 당뇨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에서 만성질환 동반 빈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만성질환의 발생률을 5년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그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지질 이상, 비만 이런 것들이 현저히 높았다. 이런 통계가 최근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제 서양에 높았지만 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왜 생기느냐? 근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과도한 간내 지방이 유입돼서 침착이 되고 과식을 하고 운동 부족을 하면서 이제 그 간에 이제 더 침착이 되면서 활성산소 들어갔을 텐데요. 이런 염증 유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염증이 시작되고 진행되면 간 경변증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단은 간단합니다. 이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술 많이 먹고 나면 여기가 뻐근하고 막 뭐 피로하고 그런 게 이제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비알코올성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되게 검사하면서 발견되게 되고요. 그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돼요. 이제 초음파인데 지방간이 있다더라. 그러면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피 검사를 확인하고 당뇨가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간 기능 어떤지 복부 초음파를 해서 비장 크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단,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질환들을 보는데 혈액 검사상 정상 소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방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요소들을 찾아야 돼요. 젊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장 비만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혹은 뭐 그런 것들요. 조직 검사 제일 확실한데 찔르다 보니까 뭐 피도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은 가장 확실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이제 지방간 때 이런 기름기가 보이다가 염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초음파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는 이제 한 예민도가 한 60에서 9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CT를 찍어도 한 90%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면은 간이거든요. 이건 콩팥이고 하얗게 보여요. 원래 콩팥처럼 거무스름하게 보이는데 이게 지방이 침착돼서 그렇고 지방이 침착될수록 점점 더 하얘집니다. 간 내에 있는 혈관들도 초음파를 하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연경과는 어떻게 되느냐? 정상,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그러니까 지방간에서 간경변증이 관리를 잘 안 할 때 한 3분의 1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10년에서 20년이면.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섬유화라는 게 뭐냐면 간 경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 조직 검사는 추적할 수도 있고요. 예측 인자로는 이런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해줘라. 자,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생활습관 교정해야 돼요. 많이 안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과 운동을 하는데 꾸준하게 일정하게 체중 감량은 대개 6개월에서 10% 감량 목표로 하는 게 좋다고 돼 있고 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 같은 게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이 증가돼서 이런 어떤 인슐린 저항성까지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요법과 동반된 운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비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도 비만인 경우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개선이 안 될 때는 약물을 쓰게 되는데 약물의 역할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물은 뭐냐? 지방간, 비알코올 지방간이랑 관련 있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거를 개선시켜주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 이런 약들을 쓴다. 이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면 되겠고요. 비타민 C나 E, 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은 흔하게 보인다. 대개 한 3분의 1 정도까지도 보인다고 되어 있고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사질환이라고 그랬어요. 대사증후군과 관계에 있어서 비만, 당뇨, 고지혈증을 동반하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동맥경화의 합병증 예방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무증상인. 그래서 이제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간경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방간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